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경기도 외곽 아침 고요마을의 낮은 지붕들 사이를 휘젓고 다녔다. 윤서정은 꽃집 겸 찻집 들꽃마루의 유리창 너머로 흩날리는 낙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58. 그녀의 시간은 빛바랜 사진처럼 정지된 듯 흘렀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의 들꽃들을 살피고 손님 맞을 준비로 차를 내리는 일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문득 가슴을 짓누르는 과거의 무게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20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부도와 배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닥치는 대로 일했던 시절 공황장애라는 불청객이 찾아왔고 오른쪽 손목에는 그 시절의 작은 화재 사고가 남긴 희미한 화상 흉터가 낙인처럼 남아있었다. 딸을 결혼시키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 5년 전 이곳 아침 고요마을로 흘러들어와 들꽃마루를 열었다. 꽃과 차 향기에 묻혀 잊으려 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같은 마을 안쪽 오래된 한옥에 사는 차혜주는 62에 은퇴한 목수였다. 그의 작업실 한쪽 벽에는 10년 전 오랜 희귀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작은 초상 액자가 걸려 있었다. 아침마다 그는 액자 속 아내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시린 바람은 여전했다. 아내를 더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지켜주지 못했다는 허무함이 그의 왼쪽 무릎 통증처럼 만성적으로 그를 괴롭혔다. 3년 전 무리한 작업 중 다친 무릎은 수술 후에도 시큰거렸고 이제 큰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의 소소한 목공일을 도와주며 소일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적막했다. 그 역시 들꽃마루 앞을 지나치며 윤서정을 몇 번 보았지만 가벼운 목례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각자의 섬처럼 외롭게 떠 있었다. 겨울의 문턱,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다. 윤서정은 들꽃마루의 낡은 나무 출입문과 씨름하고 있었다. 밤새 내린 서리가 문틈에 얼어붙었는지 좀처럼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어휴, 이걸 어쩌나. 난감해하며 끙끙대던 그때 마침 아침 운동 삼아 장작을 패러 가던 차혜준이 그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윤서정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문이 안 열립니까? 윤서정은 인기척에 놀라 돌아보았다. 차혜준이었다. 네, 밤새 얼었나 봐요. 그녀의 대답에 차혜준은 잠시 문을 살피더니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곧 작은 연장 가방을 들고 돌아온 그는 능숙한 솜씨로 문고리 주변의 얼음을 떼어내고 문을 손봤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윤서정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다. 별거 아니오. 차혜준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윤서정은 그를 안으로 들여 따뜻한 생강차를 대접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만이 온기를 나누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의미 있는 대화이자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는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차혜준은 가끔 들꽃마루에 들렀다. 처음에는 윤서정이 권하는 차를 마시는 것이 전부였지만 어느새 그는 찻집에 삐걱이는 의자를 고쳐주고 낡은 선반을 손봐주기도 했다. 윤서정은 그의 과묵함 뒤에 숨겨진 세심함과 따뜻함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심코 이 의자가 영 불편하네요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 의자는 튼튼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마을의 사랑방 같은 들꽃마루의 단골인 박 여사는 두 사람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윤서정에게 호들갑스럽게 속삭였다. 윤씨, 그 차 영감 말이야. 말은 없어도 손재주 하나는 끝내준다더라. 마누라 병수발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했다는데 혼자 된 지 오래돼서 짠해.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윤서정은 겉으로는 무슨 말씀을 요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박 여사의 말은 잔잔한 호수 같던 그녀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진 듯 파문을 일으켰다. 차혜준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가고 있었다. 주말 도시에 사는 딸 최민준이 엄마를 찾아왔다. 민준은 찻집 마당 한쪽에서 부러진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 정리해주고 있는 차혜준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윤서정이 차혜준을 소개하자 민준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엄마의 과거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딸이었다.
그녀는 차혜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윤서정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너무 쉽게 마음 주지 마. 또 상처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딸의 말은 비수처럼 윤서정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걱정 마라. 그냥 마을분이 도와주시는 것뿐이야 라고 둘러댔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며칠 뒤 아침 고요 마을에 혹독한 한파가 몰아쳤다. 눈이라도 내릴 듯 잔뜩 찌푸린 하늘 아래 윤서정은 홀로 찻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잊고 지냈던 공황장애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오는 듯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지만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때 찻집 문이 열리며 차혜준이 들어섰다. 그는 며칠 전 윤서정이 부탁했던 작은 화분 받침대를 만들어 가져온 참이었다. 윤서정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본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화분 받침대를 내려놓고 주방으로 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와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곁에 가만히 서서 떨리는 어깨를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괜찮소. 내가 옆에 있겠소.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낯선 남자의 온기였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한 벽처럼 느껴졌다. 한참 동안 그의 품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던 윤서정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용기를 얻은 것일까. 그날 저녁 윤서정은 처음으로 차혜준에게 자신의 깊은 상처를 털어놓았다. 남편의 사업부도와 배신, 홀로 딸을 키우며 겪었던 생활고, 그리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공황장애. 마지막으로 그녀는 오른쪽 손목의 블라우스를 살짝 걷어 희미한 화상 흉터를 보여주었다. 젊은 날의 부주의 같은 거죠. 뭐.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깊은 눈에는 연민과 이해의 빛이 감돌았다. 윤서정의 용기 있는 고백은 차혜준의 다쳤던 마음의 빗장마저 열게 했다. 그는 마치 오래 묵은 비밀을 꺼내놓듯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오랜 투병 생활,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아내를 지켜봐야 했던 고통, 그리고 끝내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 그는 자신의 왼쪽 무릎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놈의 다리도 그때 무리하다 얻은 성가신 친구 같은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서로에게 내보이듯 각자의 아픔을 공유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서로의 상처에 대한 깊은 공감은 그들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로 만들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른 아침 마을 어귀를 따라 난 산책길을 함께 걷기도 했고, 윤서정의 찻집에서 소박한 점심을 나누거나 차혜준의 한옥에서 그가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맛보기도 했다. 윤서정은 차혜준의 무릎이 걱정되어 따뜻한 찜질팩을 만들어 챙겨주었고, 차혜준은 윤서정의 찻집에 필요한 작은 나무 선반이나 꽃 이름표 같은 것들을 틈틈이 만들어주며 서로를 살뜰히 챙겼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혹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던 것처럼.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박 여사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들꽃마루 윤 씨랑 차 영감,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저러다 살림 합치는 거 아니야. 나이 들어서 주책들이야. 스스. 그런 말들이 윤서정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관계에 대해 망설였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차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좋지 않은 건강과 암울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혹여 윤서정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끌리면서도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깊은 겨울밤이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아침 고요 마을은 온통 하얀 눈에 뒤덮여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차혜준은 홀로 한옥 안방에 앉아 있었다. 며칠 전부터 욱신거리던 왼쪽 무릎 통증이 유난히 심한 밤이었다. 하필이면 오늘은
10년 전 아내가 그의 곁을 떠난 바로 그날 기일이었다. 그는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소주 한 병을 따라놓고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술 기운이 돌자 걷잡을 수 없는 상실감과 함께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독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는 흐느끼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감정이 격해지자 무릎 통증은 더욱 극심해져 마치 칼로 쑤시는 듯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이를 악물고 신음했지만 방 안에는 그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진통제는 이미 다 떨어졌고 몸을 일으켜 약을 찾으러 갈 기력조차 없었다. 꼼짝없이 방바닥에 누워 끙끙 앓던 그는 문득 윤서정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이 추하고 약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일 수는 없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그러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 이대로 밤을 새우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았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윤서정의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여보시오? 수화기 너머로 윤서정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혜준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 차혜준이요. 미안하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내가 지금 꼼짝을 못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고 고통으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윤서정은 그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약도 없고. 윤서정은 놀랐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볼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자마자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다. 따뜻한 죽을 끓일 겨를은 없었지만 비상용으로 두었던 진통제와 찜질팩 그리고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물을 챙겨 집을 나섰다. 밤새 내린 눈은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길은 미끄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혜준의 한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차혜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방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얼굴은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윤서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많이 아프세요? 우선 약부터 드세요. 그녀는 가져온 진통제를 그의 입에 넣어주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는 능숙한 솜씨로 그의 무릎에 따뜻한 찜질팩을 대주고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다. 차혜준은 자신의 가장 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게 된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오. 이런 꼴을 보여서. 윤서정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다정했다. 차혜준은 그 말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위로받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윤서정은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약 기운이 돌자 차혜준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그녀가 가져온 따뜻한 물을 마시며 간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오늘이 아내의 기일이라는 사실과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죄책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윤서정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그의 무릎뿐만 아니라 그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주고 있었다. 동력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차혜준은 지쳐 잠든 윤서정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고 따뜻한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살았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잠결에도 윤서정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아픔과 약함을 공유했고 그 어떤 고백보다도 진실된 교감을 나누었다. 그것은 황혼역에 찾아온 두 사람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승화시키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순간이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아침 고요마을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들마다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양지 바른 담벼락 밑에는 노란 민들레와 하얀 냉이꽃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다. 윤서정의 얼굴에는 지난 겨울의 그늘이 옅어지고
어느새 웃음이 많아졌다. 들꽃마루를 찾는 손님들은 그녀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다. 윤씨,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박 여사의 너스레에도 그녀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차혜준의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더 이상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도 삶의 온기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느 주말 최민준이 다시 엄마를 찾아왔다. 그녀는 들꽃마루 마당에서 함께 웃으며 봄꽃 모종을 심고 있는 윤서정과 차혜준의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엄마의 얼굴에서 민주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의 빛깔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사람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엄마, 행복해야 해. 그 말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불안함이 아닌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다. 윤서정은 딸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차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다. 윤서정과 차혜준은 서둘러 결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였다. 그들은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함께 마을 어귀의 개울가를 따라 산책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나누는 소박한 대화는 그들에게 더 없는 평화와 위안을 주었다. 낮에는 윤서정의 찻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조용히 각자의 일에 몰두했다. 때로는 차혜준의 작업실에서 함께 작은 목공예품을 만들기도 했다. 윤서정은 서툰 솜씨로나마 사포질을 도왔고 차혜준은 그런 그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나무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관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어느새 따뜻하게 변해 있었다. 이제 그들은 아침 고요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